결혼 전 직장 상사로 만난 남편.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믿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릴 때 집을 나가 성인이 된 이후 왕래하기 시작한 시어머니의 존재도 큰 스트레스. 임신한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강요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는데도 정작 남편은 수수방관입니다. 참다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에 이어 자신은 또 버림받는 거라며 아이를 붙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여성. 이혼하고 아이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자, 21년부터 사건 반장을 애청하고 계신다는 우리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제보 사연이에요. 자, 결혼하고 돌변한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결혼 전에는 좋은 남자였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남편은 직장 상사였는데 이 제보자가 당시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편이 돼주고 또 위로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갔고 외모는 전혀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성격 하나 보고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시절 이제는 뭐 어떤 이유였는지 이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사소한 다툼에도 이 다투고 나면 잘못했다, 먼저 사과도 잘했고요. 심지어 무릎 꿇고 빌기도 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인데 이런 남편에게도 말 못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자, 남편의 어릴 때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어머니를 새롭게 만난 거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3번 정도 재혼을 했었고요. 장성한 이부, 아버지가 다른 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이거를 털어놓으면서 시댁 없다고 생각해라. 나만 왕래하면 지내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고 친정 어머니 역시 그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승낙한 것입니다. 시댁 없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결혼 전까지는 지금 시댁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임신을 해서 아까 그 다시 만나게 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뱃속에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출산할 때 좀 힘들다. 그러니까 집안일도 계속하고 밥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당시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하여 연락을 왜 자주 안 하냐, 용돈은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아들 며느리에게 뭐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며느리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재혼을 3번이나 하고 초등학교 때 자기 아들 우리 남편을 버린 엄마가 무슨 간섭이에요? 그러게요. 그렇게 간섭하는 것도 희한한데 또 남편도 또 태도가 좀 상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제보한 분이 아이 낳기 전에 뭐 조리원 가고 임신했을 때 축하 선물 이런 거 시댁에서 하나도 챙겨 안 썼대요. 다 친정에서 돌봐줬답니다. 비용도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데리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넌 왜 연락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 갖고 낳을 때 하나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어찌 보면 싸우는 건 뭐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남편이 거기서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넌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어머니 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까지 남편하고도 싸움이 이어졌고 심지어 이제 남편이 막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일 황당한 상황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네, 이 시어머니가 제보자한테 그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 왜 안 챙기냐라면서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정작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두고 집을 나가서 이 재혼도 여러 번 하고 또 새로운 가정도 꾸렸었는데 왜 제사만 갑자기 자식에게 차리라고 하는지 이걸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친정어머니한테 털어놨는데 친정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이 딸, 그러니까 제보자 모르게 이미 딸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어른 제사를 다 지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좋은 마음에서 지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을 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사연자가 그런 얘기로 면박을 들을 때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시댁 가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내주고 계셨다고 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재혼을 3번을 하고 어렸을 때 집을 나간 사람이 자기 옛날 남편 뭐 제사를 왜 신경...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일단은 시어머니까지는 뭐 그렇다 치죠. 근데 이 남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결혼 전에 남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임신을 했을 때 아이가 좀 출산하기 어렵게 난산이 예상되게 좀 들어섰답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남편에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죽자 막 이러면서 살을 굉장히 거칠게 몰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나서 아이 또 돌잔치를 하는데 이 친정에 있는 조카들 아이들도 뭐 돌잔치 하니까 다른 애들도 오잖아요. 조카가 좀 멀리 있어서 그 아이 같이 사진 찍자라고 조카 데리러 갔더니 갑자기 빨리 안 온다고 남편이 안경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돌변한 거죠. 제보자 입장, 아내분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싶은 거죠. 자, 이 남편의 행동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갑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사연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싫어해서 애기가 이제 끼어있을 때 싸워가지고 물건 다 집어던지고 제가 애기를 안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를 미친 다음에 너무 찔러서 눌러버렸어. 칼까지 들이대고 저를 죽이던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던지 하라고 칼 집어던지고 막 했어요. 너무 심하게 싸워서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줬었어요. 싸울 때마다 칼을 저한테 목에다 들이대거나 자기를 막 죽이라 그러거나 애기 앞에서 그러니까 정말 싫죠. 야,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폭력 남편 흉기 난동까지 이혼을 하고 싶고 양육권도 지키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남편은 근데 지금 이혼하면 아내한테 엄마이어서 아내한테도 버림받을까 봐 이혼 절대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아내의 의지를 흔들어 놓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외부로 발현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웃이 신고를 할 정도의 가정폭력이 있다라면 그 기록도 있을 것이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꼭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그 신고를 기초로 해서 분리조치를 하고 어떻게든지 저 집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별거를 시작한 상황에서 시간을 갖고 이혼을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설령 혹시 기회를 주고 싶더라도 일단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든 법원에서도 요즘 상담도 주선을 많이 해주거든요. 가정법원에서.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고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다. 더 위험한 짓을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눌러앉는 걸 남편은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폭력을 하는데 이유는 없어요. 가정 어릴 때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핑계이고 변명일 뿐이고요. 폭력은 폭력일 뿐이고요. 지금 폭력이 있는데 아내도 문제지만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예. 아이도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절대적으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가 뭘 한다면 이혼 될 거고요. 양육권 당연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제보자분께서는 남편이 가정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상담을 받아보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흉기가 등장하는 폭력이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뭐 그러다가 진짜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성이 제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은데 상담은 법원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피해자 가해자가 한 가정에 있는 것 같거든요. 112에 일단 신고하시고 그리고는 경찰에게 지금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를 이제 요청을 하세요. 신변 보호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지금 여성분이 어디론가 제3의 장소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혼 소송 중에 아이는
피해자 엄마한테 결국 양육권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법적 대응은 112에 신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짧게요. 네,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초준성님, 무슨 가정상담입니까? 자기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죠 하셨고요. 김미정님, 절대 기죽지 마세요. 니키님, 이혼 안 하시다가 사회뉴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꼭 하세요 하셨습니다. 지우쌤님, 애기도 위험합니다. 얼른 도망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